그리스어 통역사 The Adventure of the Greek Interpreter. 셜록 홈즈와 함께한 수많은 모험 중에서도 그리스어 통역사 사건은 내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날은 런던의 안개가 짙게 깔린 늦가을 저녁이었다. 나는 베이커 가의 거실에서 홈즈와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말했다. 왓슨, 내 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나? 나는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다. 형이라니? 자네한테 형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홈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이크로프트 홈즈, 나보다 7살 많지. 오늘 저녁에 그를 만나러 가고 싶군. 같이 갈 텐가? 그렇게 우리는 마차를 타고 팔몰가의 디오게네스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놀라운 인물이었다. 셜록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했으며 얼굴은 형제답게 닮았지만 더 느긋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다. 셜록, 잘 왔어. 왓슨 박사, 처음 뵙네요.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마이크로프트는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답게 말투가 단호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우리 클럽 회원 중 한 명, 멜라스 씨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 그리스어 통역사인데 납치당했다가 간신히 풀려났어. 셜록,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멜라스 씨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갔다. 멜라스는 작은 체구의 안경을 쓴 신경질적인 그리스인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맞으며 말했다. 홈즈 씨, 저를 구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저를 다시 노릴지도 몰라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다. 며칠 전 한 젊은 남자가 그를 찾아와 통역 일을 부탁했다고 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해롤드 레티머라고 소개하며 급한 일이니 당장 따라오라고 강요했다. 멜라스는 마차에 태워져 어두운 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에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멜라스가 말했다. 하나는 레티머였고 다른 하나는 윌슨 캠프라는 작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죠. 그들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그리스어로 질문하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얼굴이 석고로 뒤덮여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어요. 홈즈가 물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했나? 그는 소피라는 이름을 반복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더 캐묻자 레티머가 제게 칼을 들이대며 입 다물라고 위협했죠. 결국 저는 풀려났지만 그들이 저를 살려둔 게 이상해요. 홈즈의 눈이 반짝였다. 왓슨,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야. 그리스 남매와 얽힌 음모가 있는 거야. 마이크로프트, 멜라스를 안전하게 지켜줘. 우리가 알아볼 테니. 마이크로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클럽에 데려다 놓지. 셜록, 조심해. 그날 밤 홈즈와 나는 멜라스가 묘사한 집을 찾기 위해 런던 외곽으로 향했다. 안개 속에서 우리는 베크넘에 있는 낡은 저택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홈즈가 속삭였다. 왓슨, 권총 챙겼나? 위험할지도 몰라. 우리는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그리스인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멜라스가 말한 대로 석고로 덮여 있었다. 홈즈가 재빨리 석고를 떼어내자 창백하고 고통에 찬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폴 크라티데스였다. 소피를 구해줘. 폴이 간신히 말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해롤드 레티머와 윌슨 캠프가 나타났다. 레티머는 잘생긴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고 캠프는 작은 체구의 독사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홈즈, 내가 여기 올 줄 알았다. 레티머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소피는 이미 내 거야. 홈즈가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건 두고 볼 일이지. 왓슨, 저들을 막아. 나는 권총을 꺼내 겨누며 그들을 저지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소피 크라티데스였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아름다운 그리스 여성으로 레티머를 피해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홈즈가 소리쳤다. 소피, 이쪽으로. 하지만 캠프가 독침을 꺼내 폴을 찌르려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이 캠프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레티머는 소피를 붙잡으려 달려갔다. 홈즈가 단검을 던져 레티머의 팔을 찔렀고 그가 주저앉는 사이 소피가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혼란 속에서 방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캠프가 쓰러지며 석탄 난로를 건드린 탓이었다. 홈즈가 외쳤다. 왓슨, 폴을 데리고 나가. 소피, 따라와. 우리는 간신히 저택 밖으로 빠져나왔다. 폴은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었고 소피는 오빠를 붙잡고 흐느꼈다. 멀리서 경찰 마차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프트가 제이비슨 경위를 보내준 것이었다. 제이비슨 경위는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수습했다. 홈즈, 또 한 건 했군요. 이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홈즈가 차갑게 말했다. 레티머와 캠프는 소피의 재산을 노리고 폴을 납치한 거야. 멜라스를 이용해 폴에게서 서명을 받아내려 했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며칠 뒤 나는 베이커 가에서 홈즈와 마이크로프트를 다시 만났다. 마이크로프트는 파이프를 피우며 말했다. 폴은 회복 중이고 소피는 그리스로 돌아갔어. 레티머와 캠프는 체포됐지만 저택에서 불이 나 그들의 운명은 불확실해. 홈즈가 덧붙였다. 멜라스는 이제 안전하고 이 사건은 마무리됐지. 왓슨, 이번엔 내 용기가 큰 도움이 됐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 형도 대단하던데
홈즈, 마이크로프트가 아니었으면 멜라스를 놓쳤을지도 몰라.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의 재능이지, 왓슨. 하지만 행동은 나한테 맡겨. 그렇게 그리스어 통역사 사건은 끝났다. 나는 펜을 들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며 생각했다. 홈즈 형제와 함께라면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을 리 없다고.